요게테치의 스페셜리스트 등장! 안녕하세요. 오늘 유저 간담회 진행을 맡은 아우터플레인 아카리의 성우 방시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와, 되게 이거 박수 쳐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게임을 사랑해주시는 유저분들과 함께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데요. 이번 간담회는 아우터플레인을 꾸준히 즐겨주신 유저분들을 위해 앞으로의 업데이트 및 로드맵을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사전에 전달해주신 질문사항을 바탕으로 Q&A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6 아우터플레인 첫 번째 유저 간담회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자, 진행에 앞서 아우터플레인의 새로운 퍼블리셔죠. 바로 메이저9의 소속 가수 김문명님의 스페셜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Let's rock! 1, 2, 3, 4.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이저9 싱어송라이터 김문명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방금 들려드린 곡은 저의 첫 정식 데뷔 앨범 부항이라는 노래를 이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본어로 새롭게 작업을 하게 된 저의 아주 소중한 노래이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게임 OST도 참여하게 되고 정말 재미있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어서 두 번째 OST, 이 아우터플레인 게임의 OST를 제가 또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노래 두 개, 심연의 끝과 0과 1로 이루어진 세상,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you find a fading silver lining, rising like this, like up beside a living range. Let's run and let me see your heart right up there. I know you got something one left inside right there. Get ready, set and go. Will you bring back those back number to me? Pushing on the screen, there comes an enormous storm coming after us. But we know how it will end. A whole new world we made again, shining bright up in the sky. Face the glory, find a dreamy gleam that never dies. Don't you run away, open your eyes. Even if we've come the other way, even if everything is gonna fall astray, don't you be sad, 'cause what goes around will come back right in here. All the pain has lost its voices, all the hopes that are split in chains, in this world that are so we can only say. 감사합니다. 아우터플레인 OST 프로젝트 세 곡 모두 정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문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멋진 무대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얼굴만큼이나 아름다운 노래였는데요. 저 작은 체구에서 그죠? 엄청 힘이 넘치는데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나요? 목소리가 좀 작은데요? 아, 왜 다들 이렇게 박수가 소극적이세요? 여기 즐겨야죠.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간담회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우터플레인의 새로운 퍼블리셔 수장 이두환 본부장님을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유저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서 소통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그래도 공식적인 첫 자리이다 보니 간단한 소개와 환영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10월에 이제 이관하고 거의 한 해가 지나서 첫 시작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돼서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소중한 주말 시간에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관하고 나서 이제 적극적인 소통에도 나섰고, 또 오늘 행사 같은 경우에도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그냥 싹 다 준비해본 그런 느낌으로 했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잘 즐겨주시면 좋겠고, 일단 거두절미하고 이제 게임 우리 아우터플레인의 아버지시죠, 이제 현문수 PD님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우터플레인의 개발 PD를 맡고 있는 현문수라고 합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토요일인데 너무 귀찮으셨을 건데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고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6년 아우터플레인의 개발 방향과 로드맵 그리고 상반기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 이와 더불어 해당 시간이 끝나고는 많은 유저분들이 주셨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Q&A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모쪼록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이제 유저분들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진행이 매끄럽지 않거나 아니면 발표가 다소 부족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좀 응원을 해주시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고 기다리셨던 시간이었을 텐데요. 지금부터 26년도 아우터플레인 업데이트 로드맵 발표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D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좀 화면을 통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026년에 주요 개발 방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 방향, 그리고 로드맵, 그리고 이제 2026년 상반기 업데이트 순서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안내드리는 형태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플레이 피로도 완화에 관련된 방향을 잡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개선과 컨텐츠 반복 플레이 등에서 이제 점검을 하고 있고, 유저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피로도를 호소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해당 부분을 보완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좀 게임이 서비스한 지 이제 3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컨텐츠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성장 시스템도 이제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장비 성장 제로나 이런 것들이 너무 파편화돼서 많이 펼쳐져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통폐합하고 유저분들이 좀 더 편하게 게임을 즐기실 수 있는 형태로 개선을 하는 것을 첫 번째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현재 이제 진행하고 있는 주기성을 띈 협력 경쟁 콘텐츠인 월드보스나 길드 연합전, 사실 체감적으로는 이제 저도 유저 입장에서 플레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2, 3주면은 이제 계속 돌아와가지고 좀 참여에 대한 이제 부담이 이제 계속 강화가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해당 콘텐츠가 들어가고 제가 이제 즐길 때는 그래도 재밌게 했는데 너무 빠른 주기로,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좀 피로도를 높이는 것 같아 해당 부분의 주기도 좀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 플레이 지속성 강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장 캡을 지금 확장해서 현재 성장 최대 한계에 이제 도달하신 분들이 좀 성장감을 느끼지 못하고 플레이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신규 PV 컨텐츠와 성장 캡 확장을 통해서 유저분들에게 새로운 목표를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실시간 PVP에 대해서도 여러 개편을 거쳐 다시 이제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유저분들 성향에 따라서 RPG 본연의 성장감을 채우시거나 아니면은 나는 대전이 좋아, 그래서 PVP 한두 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을 위한 콘텐츠 선택지를 보완하려고 합니다. 실시간 PVP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공평한 환경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드를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로 좀 많은 분들이 계속 얘기하고 계신 부분인데, 초반부 스토리와 비주얼 리뉴얼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 주인공인 케이와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인 유저분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어 게임 이제 중반부 모나드 게이트가 열릴 때, 그리고 이제 이벤트 스토리가 진행될 때 실질적인 진행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몰입감이 떨어지는 부분을 저희도 이제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가차나 아니면은 스토리 회화씬 등에서 과거에 제작됐던 오래된 모델링 캐릭터들, 아니면 이제 좀 비주얼이 좀 다소 떨어지는 옛날 삼성 캐릭터들 때문에 초반부 비주얼 체감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저희가 해결해야 될 숙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 이후에 서비스 이관 이후에 다수의 유저분들이 많은 경로를 통해서 유입이 되셨고 저희 게임을 즐겨주셨는데, 사실 이제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한 70% 이상의 유저분들이 3지역 이전에 이미 이탈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제 이런 요소가 이제 장기화되면은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부분으로 보고 있고, 이에 대한 이제 원인으로 초반부 호불호가 있는 스토리, 그리고 마케팅 에셋을 통해서 나는 유입됐는데 내가 보고 있는 첫 번째로 보는 화면은 기대했던 이제 비주얼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모색해서 개발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서브컬처 게임으로서의 감성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우터 플레이는 전투를 좀 신경 써서 이제 좀 개발을 했다 보니까 캐릭터를 획득하고 전투의 캐릭터를 활용하는 재미는 그래도 있는데, 다른 여타의 서브컬처 게임들보다는 캐릭터 자체의 이야기를 확인하거나 아니면은 간단한 상호작용도 존재해서 애정을 쏟고 대화를 나누는 등의 체와 루프가 좀 다소 빈약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 개발팀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특히 저도 이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애정도 시스템 그리고 외전 구조 그리고 기타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제공될 캐릭터 상호작용 등을 추가해서 좀 이런 감성을 좀 보완하는 그런 형태로 방향성을 잡고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네, 플랫폼 확장을 통한 유저 경험 보완입니다. 많은 분들이 PC 버전에 대해서 이제 말씀 주셨고 저희도 이제 사업적인 목표와 그리고 이제 다양한 유저분들이 다양한 접근성을 가지고 저희 게임에 참여하실 수 있게 올해 스팀 플랫폼에 대한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3자 결제를 도입해서 만약 이제 과금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더 할인된 상품이나 다양한 선택지를 통해서 과금을 하실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개발 방향을 실제 일정 안에서 어떻게 풀어갈지 좀 2026년 로드맵을 요약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상반기 업데이트를 통해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떤 흐름과 일정 속에서 진행이 되는지 그 정도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 초반 1분기에는 콘텐츠 개선과 정비에 집중하는 단계입니다. 기존 콘텐츠 정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피로도 완화에 좀 집중하고 유저 여러분들의 건의사항도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콘텐츠적으로는 시즌4의 지역이 1개 정도 더 추가될 것 같고 실시간 PVP를 베타라는 명목으로 추가를 해서 본격적인 게임의 체질 변화에 앞서서 기초 체력을 다지는 단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3주년이 포함된 2분기입니다. 2분기가 끝나기 전까지 저희는 콘텐츠의 개선과 정리 정도를 마치려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해당 시기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뭔가 새로운 실시간 PVP를 정교화시키는 것 그리고 신규 PV 콘텐츠를 통해서 유저분들께 새로운 목표를 심어드리는 걸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분기 때 아마 상호작용이나 아니면 애정도 시스템에서 뭔가 기능이 추가돼서 서브컬처 감성을 강화하는 요소들도 보완이 될 것 같고요. 3분기에는 제가 이제 아웃 오브 플레인 2.0이라는 테마로 이제 정리한 상태인데 초반부 스토리 리뉴얼과 비주얼 보완을 중심으로 게임의 첫인상을 강화하는 형태로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기에 스팀 플랫폼 출시까지 결국은 1분기랑 2분기 때 준비한 요소들을 잘 정돈하고 다듬어서 스팀 버전을 출시하는 것까지 3분기 일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 3.5주년에서는 사실 뭔가 큰 거를 한다기보다는 새롭게 도입된 스토리 그쪽을 확장을 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안정화시키는 단계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2026년 개발 방향과 로드맵을 통해 한 해 동안 어떤 흐름으로 업데이트가 이어질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모든 방향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한 게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시는 핵심 슬로건인데 아웃 오브 플레인 2.0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만나다 라는 캐치프라이즈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6년의 아웃 오브 플레이는 첫인상을 강화하고 게임의 구조를 정비하고 그리고 새로운 스토리를 도입하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서브컬처 게임을 즐기시는 유저분들이 좀 더 재밌게 저희 게임을 즐길 수 있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 안정적인 운영 속에서 유저분들이 장기적인 플레이를 수행하실 수 있는 그런 게임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일단 2.0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저희가 준비하는 만큼 뭐 일정도 잘 지키고 또 그에 맞춰진 완성도를 또 도달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아웃 오브 플레인 2.0을 향한 좀 큰 그림이었고 지금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업데이트들이 이제 진행이 될지 좀 보기가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상반기 업데이트 계획에 대해서 1월부터 6월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부터 6월까지 업데이트 항목들을 좀 큰 카테고리로 나뉘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캐릭터입니다. 신규 캐릭터와 그리고 코어 융합 캐릭터를 저희가 월에 1종씩 추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컨텐츠 및 시스템 측면에서는 1월부터 3월까지에는 시즌4 지역 1개 추가하고 실시간 PVP가 3월 정도를 목표로 업데이트 될 생각이고요. 지금 계속 이제 말씀 주신 여러 개선 사항들, 그런 항목들이 개선 정리정돈되는 작업을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콘텐츠 확장 쪽에서 엘리멘탈 타워도 들어갈 예정이고, 이 외에도 이제 유저분들이 이제 많이 문의 주셨던 명중 해피 밸런스라든가 아이템 밸런스 관련된 부분도 1월과 2월에 걸쳐서 세부적으로 조정된 안으로 업데이트 될 것 같고, 기존에 이제 좀 오래 출시된 지 오래돼 가지고 현재 메타에서 좀 다소 쓰이기 어려운 데미 캐릭터들의 사양 밸런스를 포함해서 신규 캐릭터의 밸런스 작업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4월부터 이제 6월까지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부터 이제 6월까지는 가장 이제 핵심 요소는 신규 PV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좀 작게 보여가지고 안 보일 수 있는데, 차원 특이점이라고 명명된 신규 PV 콘텐츠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 캡을 확장해서 만렙 확장과 신규 기프트를 추가해서 유저분들이 다시 성장감을 느낄 수 있게 지원을 할 예정이고, 이에 추가해서 새로운 장비 성장 시스템을 통해서 유저분들이 어떤 RPG 쪽에서의 목표를 다시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저희가 이제 3주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년 한정 캐릭터로 신규 캐릭터가 들어갈 거고, 이때 최대한 많은 이벤트 그리고 보상을 통해서 유저분들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퍼블리셔 담당자분들과 협의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달 이쪽은 좀 스킵을 하고, 그 7월달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비주얼 보완 그리고 스토리 리뉴얼, 이게 이제 진행이 될 건데, 해당 시기를 이제 아우터 플레인 2.0이라는 키워드로 한 만큼 최대한 일정을 맞춰가지고 이슈 없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게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됐다는 가정하에, 네, 스팀 버전 런칭도 해당 7월 말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인 작업은 어느 정도 이제 착수가 되어 있는 상태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상반기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 일단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이미지 기반으로, 네, 좀 더 이미지와 영상 기반으로 상반기에 진행된 주요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추가될 신규 캐릭터들입니다. 네, 그 시즌 4에서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 데미 캐릭터로 제가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셨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 신규 프리미엄 동료로 모나드 유타가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네, 방금 영상과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드린 게 이제 저희가 1월달에 곧 만나실 1월 신규 프리미엄 캐릭터 모나드 유타고요. 해당 캐릭터는 황금의 왕이라는 컨셉을 키워드로 해당 디자인이 강하게 반영된 형태로 제작이 진행되었습니다. 성능적으로 보면은 사실 PVE 쪽보다는 PVP에서 좀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로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구체적인 성능을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데미 블라드와 함께 이제 가장 빠른 데미 캐릭터로 디자인되어 있고, 전용의 하드 CC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첫 턴에 강력한 군중 제어 능력으로
적을 이제 전용의 하드 CC로 이제 묶어버리는, 무력화시키는 그런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암속성 캐릭터들을 이제 강화시키는 능력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암속성 덱에서 코어 캐릭터로 활용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메타 변화나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그런 캐릭터로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1월 27일 날 추가될 예정이기 때문에 곧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 네, 저희 신규 캐릭터 추가되는 부분을, 네, 모나드 유타에 대해서 많이 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다음 캐릭터로, 네, 2월에 추가될 신규 캐릭터입니다. 네, 수속성 회복형의 프리민이라는 캐릭터고 고대의 엘프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수속성 회복형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부족했는데 매네 하나 가지고 이제 버티고 있어가지고 좀 여러모로 이제 단일 덱에서 회복형을 사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빈 슬롯을 메꾸는 캐릭터로 추가될 계획입니다. 성능적으로는 여기 작성되어 있는 것처럼 면역과 실드, 그리고 협공 및 실드 보유자 피해 효과를 갖고 있고, 특히 이제 기본 패시브로 피격됐을 때 공격력이 가장 높은 대상에게 빈결을 이제 날리는 그런 상태 이상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PVE 쪽뿐만 아니라 PVP 쪽에서도 어느 정도 좀 재밌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밸런스적인 목적으로는 PVP에서 이제 넬라 정도의 영향력을, 기본 넬라 정도의 영향력을 좀 발휘해 보면은 그래도 PVP랑 PVE 좀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제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나중에 유저분들의 기쁨을 위해서 이제 캐릭터를 실루엣 처리해가지고 보여드리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 3월 달에는 화속성 공격형 캐릭터인 에리스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해당 캐릭터는 이레귤러 헌터 세계관에서 메르사 행성으로 합류하게 되는 캐릭터로 잡혀져 있고, 강력한 존재감과 공격적인 성향을 메인 컨셉으로 내세운 캐릭터로 디자인되고 있습니다. 성능적으로는 다양한 약화 효과, 그리고 약화과 비례 피해 데미지로 강력한 단일 딜링을 내는 캐릭터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레귤러 선멸전이나 이런 쪽에서 화속성 캐릭터가 이레귤러 퀸을 상대할 때 기본 블라다를 이용한 화상덱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용하기 어려운데, 좀 이런 부분을 좀 메꿔줄 수 있는, 그래서 성능도 같은 속성의 공격형 캐릭터를 좀 크게 강화시키거나 아니면 해당 캐릭터들에게 이레귤러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공통적으로 부여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여러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해서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은 4월 달에 이제 출시될 신규 프리미엄 동료인 그노시스 도미네인데요. 사실 배경도 좀 어둡고 실루엣도 이제 암속성이다 보니 좀 어둡게 처리돼서 어떤 형태인지 좀 짐작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시즌 4 영상에 사실 힌트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보면은 좀 약간 좀 이펙트 처리돼서 이제 등장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해당 캐릭터가 이제 4월에 신규 프리미엄 동료로 등장을 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성능적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모나드 유타를 추가하고 전체적인 추이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최종적인 픽스가 된 부분은 없고, 그리고 설정적으로도 메인 스토리 일부와 좀 밀접하게 연관된 캐릭터다 보니까 좀 많은 정보를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해당 캐릭터가 4월 정도에 들어간다, 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가 지금 3월달과 4월달 캐릭터가 이제 실루엣 형태로 공개되긴 했지만 일러스트까지 이제 준비가 되고 인게임에서 이제 테스트 버전이긴 하지만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 캐릭터들은 4월까지의 캐릭터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캐릭터 디자인 쪽은 저희가 한 8월 정도 캐릭터까지 대상을 선정하고 디자인 작업이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나머지는 이후에 이제 천천히 공개하면서 유저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게 퀄리티 검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코어 융합 쪽.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에 1종씩의 코어 융합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어 융합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기존의 캐릭터를 좀 더 강화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조형받게 하는 목표로 들어가고 있는 시스템인데, 이미 베로니카 니샤가 코어 융합 캐릭터로 채택되어 12월 달과 1월 달에 추가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목표는 1년에 한 10종에서 12종 정도를 이제 추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신규 캐릭터와 코어 융합 캐릭터가 월별로 이제 교차 업데이트되는 형태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월 달과 3월 달에는 각각 스노우와 노티아가 코어 융합 캐릭터로 이제 채택이 돼서 들어갈 예정이고, 일단 저희가 베로니카 니샤를 하면서 유저분들의 반응도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좀 더 보완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캐릭터들의 이제 성능적인 부분이나 뭐 획득 방식에 대한 난이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보완하면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금 이제 지루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또 분명히 안내드리긴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이제 특히 이제 과금을 하거나 이제 좀 그런 부분에 민감하신 분들이 데미 캐릭터랑 이제 한정 캐릭터들이 도대체 어떤 주기와 목표를 갖고 좀 업데이트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사실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해당 기준과 그리고 이제 올해 라인업된 캐릭터들의 계획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단 신규 데미우르보스 동료들입니다. 모나드 요타를 포함해서 1년에 4종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는 3개월 주기로 출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한정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여름, 겨울 시즌화 한정 2종과 저희 이제 5월 달에 이제 진행된 주년 한정 이렇게 1년에 3종을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사실 작년 기준으로는 한정 캐릭터가 거의 한 4-5장 이상으로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 제작하는 분들도 힘들고 유저분들도 이제 좀 과금 계획이나 이런 거에서 좀 많은 괴로움이 있으셨을 걸로 예상이 돼서 좀 정확하게 올해는 좀 의미가 있는 시기 그리고 좀 희소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간격으로 좀 업데이트를 하자는 계획하에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존의 시즈널 한정이나 아니면은 페스티벌 한정 얘네들에 대한 이제 복각 계획인데, 사실 뭐 되게 뻔한 내용이긴 하지만 새로운 시즈널 캐릭터가 들어가기 전에 기존 시즈널 캐릭터들이 복각이 되는 게 기본 원칙으로 잡혀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될 거고, 페스티벌 한정은 각 주년과 0.5주년 등에 복각이 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이제 좀 한정 캐릭터 풀이 이제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새로 이제 유입되시는 분들이 어떤 시기에 유입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존 유저분들과 좀 상당히 큰 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고 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제공을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신규 유저분들 대상으로 좀 원하는 시즈널 캐릭터를 선택해서 획득할 수 있는 기회도 이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해당 기능이 추가될 때 이제 기존 유저분들도 다시 한번 이제 그 기능을 통해서 획득 기회를 얻게 되실 거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신규 콘텐츠 관련해 가지고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기존 콘텐츠를 확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한 2월에서 3월 정도에 엘레멘털 타워가 이제 100층까지 이제 확장되는 업데이트가 진행이 될 거고요. 해당 업데이트가 이제 끝나면 모든 속성의 타워가 이제 100층까지 도달하게 되는 형태로 1차적인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해당 확장 이후에는 하루에 이제 플레이 하실 수 있는 기회를 10회까지 이제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아무래도 이제 층수가 늘어나면서 돌파하면서 보상을 얻는 거는 더 즐거우실 수 있지만 더 필요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많이 할애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투 웨이브를 좀 극단적으로 줄이는 형태로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개에서 3개 정도 웨이브, 좀 짧은 데는 1개 정도 쓰고 있는데 하나에서 2개 정도로 이제 줄이는 형태로 업데이트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콘텐츠 확장 측면에서 스토리 모드 베리하드 난이도가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일단 해당 업데이트가 진행되는 거는 5월 말이나 6월 정도로 이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해당 시기에는 저희 이제 신규 PV 콘텐츠 그리고 성장캡 확장이 완료돼 가지고 계속 강해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강해지고 나서 이제 또 뭘 하느냐 나는 이제 그런 이제 의문이 이제 돌고 돌게 되는데 그런 목적을 이제 좀 보완할 수 있게끔 육성하신 다양한 캐릭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스토리 모드 베리 하드 난이도를 추가해서 해당 던전을 좀 플레이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광산 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에테르도 획득하시고 다양한 성장 보상도 획득할 수 있게끔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신규 PV 콘텐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한 신규 콘텐츠로 추가되는 항목이고 모나드 게이트에서 진행하실 차원 특이점이라는 신규 콘텐츠입니다. 컨셉적으로는 모나드 게이트 영역에서 이제 관측되는 특이점에 유저분들이 파견돼서 해당 문제를 해결한다는 형태로 지금 컨셉을 잡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3일마다 이제 노테이션 되는 보스를 상대로 유저분들이 랭킹 경쟁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콘텐츠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꽤 오랜만에 들어가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난이도를 이제 상당히 높여가지고 업데이트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강력함에 맞춰가지고 좀 오른쪽에 보이시는 조금 실루엣이 좀 많이 나왔네요. 이건 네, 신규 보스도 좀 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해당 몬스터가 이제 들어갈 때 그리고 해당 컨텐츠가 들어갈 때 성장 확장과 관련된 부분도 같이 업데이트가 되게 될 건데 만렙 확장을 위한 돌파 재료나 아니면 확장 기프트를 위한 재료 그리고 신규 아이템 성장 시스템의 재료를 뭐 여기서만 얻지는 않겠지만 주력 획득처는 차원특 기술에서 이제 획득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당 콘텐츠는 성장이 끝나신 유저분들께 새로운 목표와 강제성을 띄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콘텐츠 쪽에서 거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 실시간 PVP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유저분들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이제 좀 한번 실패를 했잖아요. 저희가 네, 한 2년 정도 돼서 그 이후에 이제 유입되신 분들은 좀 뭐 실시간 PVP가 있었나? 이제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제 저처럼 오래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친선전을 통해 가지고 현재 실시간 PVP를 즐기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제 대전이라는 요소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그 수요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지만 또 아예 없다고도 생각할 수는 없는 비율이어가지고 실시간 PVP를 유저분들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컨텐츠 영역으로 추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문제가 있던 버전을 그대로 업데이트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크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대전을 PVP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나는 공평한 환경에서 전략을 통해서 이제 좀 싸우는 게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있고, 내가 오랜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만든 그런 경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찍어 누를 때 느끼는 희열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대전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좀 그런 분류가 나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좀 모든 유저분들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컨텐츠의 선택지로서 실시간 PVP를 넣어보자 라는 게 이번 개편된 방향성이기 때문에 두 개의 유저분들을 어느 정도 양립할 수 있는 형태로 좀 시스템 개편을 준비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리그 이름을 각각 택틱스 리그와 마스터스 리그로 이제 분할을 해가지고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택틱스 리그 같은 경우에는 보유한 캐릭터나 아니면 장비 수준, 성장치, 그리고 얼마나 오래 게임을 즐겼냐 이런 거는 좀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고, 모든 캐릭터를 제공하고 장비 선택도 몇 개의 캐릭터별로 지정된 프리셋을 선택해서 유저가 이제 대전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택틱스 리그를 통해서 이제 목표하는 거는 너무 큰 스트레스 없이, 그리고 이제 좀 여러 형태의 유저분들이
대전이라는 PVP라는 요소를 좀 순수하게 좀 재미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마스터스 리그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모든 성장치가 허용되는 리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진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과거랑 이제 좀 다르다라고 이제 느끼고 생각하는 부분이 과거 이제 저희가 실시간 PVP를 할 때는 아마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데미 드레이칸 정도까지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데미 캐릭터가 한 4종 언더로 있었던 시기라 근데 지금은 이제 상당히 데미 캐릭터들도 늘어났고 한정 캐릭터들도 이제 많다 보니까 너무 이제 획일화된 덱을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 보유한 캐릭터에 따라 가지고 너무 정해진 규칙 일변도로 좀 진행하는 거는 지향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 이제 써놓은 것처럼 글로벌 밴과 그리고 이제 불협화음이라고 불리는 디버프를 이용해서 덱 획일성을 좀 어느 정도 막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밴은 과거에 이제 실시간 PVP 진행할 때는 기능적으로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사용을 하지 않았었고 불협화음이라는 디버프도 그때 기획 작업은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다시 되살려서 업데이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불협화음 같은 경우에는 2개를 초과한 데미급 캐릭터나 한정 캐릭터를 배치를 하게 되면은 약간의 페널티가 이제 발생되는 그런 형태의 디버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저분들이 어떤 데미나 한정 캐릭터를 이용해서 주요한 덱을 짜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서포트되는 기존 캐릭터들을 어떻게 이제 활용할 건가 이 부분을 전략의 요소로 덱 빌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육성 초월이라는 좀 예외적인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데미나 한정 캐릭터들이 설사 스텝 페널티를 감수하고라도 초월의 좀 특색 있는 효과를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허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는 전투전에 리더를 지정해서 속성별이나 아니면 직업별로 좀 리더 버프를 부여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택틱스 리그에서 좀 더 활용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든 캐릭터와 장비가 제공되면 이제 변수가 거의 없어지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저분들이 게임에 이제 입장하기 전에 어떤 버프를 어떤 캐릭터에게 이제 부여를 할 건가 이 부분이 실제 게임을 진행할 때 이제 변수로 작용하는 요소로 생각을 하고 집어넣었습니다. 실시간 PVP는 사실 이제 개발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밸런스적인 부분이 훨씬 더 좀 복잡하고 이제 관리가 힘든 측면이 있는데 저번처럼 이번에도 이제 3월달 정도에 베타라는 이름을 달고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유저분들이 실제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 어떤 리그에서 더 재밌게 즐기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저희가 업데이트를 보완하고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2분기까지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상반기 주요 업데이트 이제 신규 콘텐츠랑 신규 캐릭터 위주로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사항들은 이제 여기까지고 좀 짧으면 짧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이 느끼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이제 여기에 작성돼서 이제 보여드리지 않은 내용들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포함한 개발자 몇 분이 나와서 이제 로드맵 영상 그리고 업데이트 영상을 좀 준비해서 제공을 하고자 하오니 해당 영상이 나오면은 그 부분도 좀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엔 이어서 신규 제작된 공식 PV 영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정말 영상 나레이션대로 가슴이 뛰는 엄청 설레는 영상이었는데요. 만족스러우신가요? 좋습니다. 추후에도 새로운 영상들이 제작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정말 저도 너무 설레네요. 좋습니다. 우! 응원의 박수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유라고 볼 수 있죠. 이것 때문에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Q&A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의 열렬한 성원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접수되었다고 하는데요. 사전에 PD님과 본부장님이 직접 하나하나 읽어보시고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선정한 내용들이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두 분 앞으로 모시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D님,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크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 네, 그럼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으로 이제 저희가 유저 Q&A에 대해서 이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좀 실시간으로 말씀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 다만 이제 현재도 그렇고 이간 이후부터 이제 되게 많은 국내 유저분들 그리고 이제 해외 유저분들이 저희에게 이제 건의사항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변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는 내용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일단 저희가 이간 이후에는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유저분들의 건의사항을 수령해서 해결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좀 언젠가는 저희가 이 문제점들을 다 해결할 걸로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사전 질의된 질문에 의해서 질문에 맞춰가지고 Q&A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하실까요? 하시죠. 네, 먼저 첫 번째 건의사항부터 말씀드릴게요. 2.5년이 지난 시점에 왜 아우터 플레인이라는 게임을 퍼블리싱 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준비된 답변이 있긴 한데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면 왜 하게 됐는지보다 이제 하고 나서 어떤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우터 플레인이라는 게임 자체는 어쨌든 국내에서도 인기가 있고 북미, 일본, 뭐 대만, 동남아, 브라질 다양한 국가에서 인기가 있는 게임입니다. 사실 유저 추이로 보면은 되게 글로벌한 게임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러한 점을 봤을 때 게임의 근본적인 부분이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운영을 통해서, 그러니까 퍼블리셔의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 사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저희는 사업적으로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굉장히 열심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네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뉴비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스토리 시즌 1 컷신에서 마지막 장악 부분 가독성이 좀 좋지 않은데 이거 개선될 수 있냐라는 질문이 있었네요. 네, 해당 질문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에는 컷신에서 이제 화자 표기에 대해서 이제 좀 잘 알지 못해서 게임을 이제 처음 즐기는 입장에서는 어떤 캐릭터가 말을 하는지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 이제 사운드를 끄고 들은 경우도 있다 보니까 어떤 대화 흐름으로 가는지 알 수 없다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폰트 쪽도 너무 작거나 아니면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UI적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볼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살펴봤을 때는 사실 이제 이런 작업들은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큰 작업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너무 이제 많은 것들이 좀 사전 큐에 이제 좀 쌓여 있는 상태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뭐 오늘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프로그램 팀장님한테 이제 커피 한 잔 갖고 가서 같이 야근하면서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게 참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이건 네네. 저 추가 질문인데 저희가 이제 리뷰 라방 보신 분은 있겠지만 하다 보면은 대사 나오는데 이제 눌렀을 때 대사가 그냥 확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간간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또 한국인은 성질이 급하잖아요.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파바바바박 누르다가 이게 두두두두둑 지나가고 놓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체크해 주시면. 네, 그 부분도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게임을 아마도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즐기고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계속 매번 이제 저도 이제 발견할 때마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프로그래머 데리고 와가지고 해보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현상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빈번하게 이제 반복을 하다 보니까 문제 인지는 하고 있는데 이제 좀 근본적으로 재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뭐 엄청 대규모 인력으로 이제 개발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중요도는 낮고 저희가 이제 이런 문제 발생을 해도 어쨌든 도감에서 이제 스토리를 다시 볼 수 있는 기능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좀 미루죠 하면서 이제 온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또 얘기 나왔으니까 다음 주에 이제 또 다시 찾아가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런 문제 발생하는 거 간담회에서도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프로그램 팀장님 잡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벤토리 확장에 있어서 이제 좀 해결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1차적인 조치는 이미 취했죠. 근데 이제 거기서 더 이제 확장을 희망하시는 이야기신 것 같아요. 네, 일단 1차적으로는 이제 비용적인 부담에서 이제 좀 해소될 수 있게끔 처리를 한 거고, 사실 이제 저희 게임을 이제 과거에 이제 처음 즐겨 보셨던 분들은 뭐 기억을 하실 수도 있고 거의 이제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최초에는 아마 300개인가 500개의 장비 슬롯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플레이하면서 이제 그리고 캐릭터가 이제 추가될 때마다 이제 저도 이제 장비가 이제 계속 부족하다. 내가 고인 만큼 장비 슬롯이 계속 늘어나야 된다.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현재 수치인 1000개까지 이제 증가를 했고, 그리고 이제 탈리스만 영역에서는 500개까지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게 제가 이제 가가지고 뭐 건의를 하고 뭐 화내고 한다고 해서 이제 해결되는 건 아니고 서버 담당자분들이 이제 판단하셔가지고 이게 최대치입니다라고 하는 가이드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해줘야 돼요라고 이제 계속 좀 강권을 해도 이제 그쪽에서 서버가 떨어져도 좋겠습니까?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깨갱하고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넘어가고 있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불편하고 캐릭터가 이제 계속 또 추가될 건데 장기적으로는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아이디어 측면에서 이제 프로그램 팀장님하고 이제 얘기했던 거는 이제 좀 애매한 장비를 이제 담을 수 있는 창고를 차라리 개발해서 좀 별도의 메모리 대역에 적용하는 방식을 얘기를 했었고, 지금 구조 계산을 통해서 이제 장착한 캐릭터 장비는 현재 인벤토리 미러링 형태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장착 슬롯을 부여하는 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이제 이 정도의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모두 이제 단기간에 이제 해결될 수 있고 보완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고,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여러 업데이트 사항들을 포함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일정이 있는지 다시 또 검토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이게 이제 좀 큰 담론 같아요. 그러니까 신규로 오는 유저와 이미 이 게임을 런칭부터 이제 쭉 즐겨온 유저들을 이제 좀 묶을 만한, 쉽게 말하는 엔드 컨텐츠 영역도 포함이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묶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게임을 봐도 그렇고 사실 이제 공통으로 이제 기존 유저분들 그리고 새로 유입되는 분들이 좀 하나로 묶이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라는 생각은 일단 일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서브컬처의 감성을 이제 강화하고 이제 좀 캐릭터를 체화하는 요소를 좀 더 만들어 나갈 거기 때문에 체액회라는 공통 분모로 좀 신규 유저분들 그리고 기존 유저분들이 더 이야기 나눌 만한 요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부모장님이 이제 나방에서 이제 이상형 월드컵 같은 거 이제 하셨는데 그런 요소들을 저희가 좀 인게임의 이벤트 요소로 좀 구현해서 좀 같이 유저분들이 좀 투표도 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시간 PVP를 하나의 컨텐츠 그리고 이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컨텐츠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콘텐츠가 들어가면은 그래도 이제 기존 유저분들, 신규 유저분들이 좀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좀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저희가 새로 이제 성장 캡도 확장을 할 예정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장 속도를 조금씩 이제 땡기면서 새로 유입되시는 분들이 기존 유저분들과 좀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게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PVP를 하거나 신규 베리하드 던전을 돌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 저도 이제 게임을 한 4개월 정도 해봤으니까 그 수많은 역경을 뚫고 이제 올라가 봤잖아요. 굉장히 많이 치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그냥 내려왔어요, 그냥.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운영적인 측면으로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이제 문수 PD님께도 버튜버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거를 좀 해보고 싶다. 예를 들면 아까 잘해주셔가지고 아카리 버튜버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전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서브컬처 게임의 장르적인 특성은 내가 이거를 재미있다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좋아한다가 원동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사랑하는 캐릭터가 있고, 제가 애정하는 그 베스, 여러분 절대 못 쓰게 하는 그 속 330 그 자랑스러운 그 베스가 저에게 굉장히 사랑스러워 보이거든요. 또 스토리적으로는 또 이런 캐릭터들이 또 재밌는 게 있고, 그러면 결국에 그 캐릭터가 더 즐겁고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또 그 캐릭터와 내가 뭔가 상호간에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런 컨텐츠적인 요소가 꼭 인게임뿐만 아니라 그 저희가 이제 모셔온 저런 공식 호스터분들도 계시고 여러 방면에서 여러분들이 사랑하실 수 있게끔 펼치는 거는 제가 열심히 옆에서 서포트할 예정이니까 이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이게 제일 이 Q&A의 이제 활용 점정 같은 건데, 스토리 진행에 있어서 이제 주인공 시점이 2개잖아요, 저희가 K와 이제 유저 자켓 시점. 요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좀 히스토리를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제 시즌 1부터 이제 3까지 해서 K랑 에바의 에피소드가 이제 사실 좀 마무리되는 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나리오 라이터분이 이제 이야기를 풀어 나가면서 좀 풀어야 될 것들도 많고, 좀 그런 이유로 좀 시즌 4까지 가고 싶다, 그럽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제 그 과정 중에 이제 저희가 뭐 아시겠지만 이제 퍼블리셔를 이제 바꾸는 과정도 있었고, 서비스 상황이 좀 힘들었던 부분도 있다 보니까 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최초의 계획은 이제 K 이야기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유저 주인공이 지금 현재 이제 문화대 게이트가 열릴 때부터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쪽에 무게감을 이제 실어주면서 이제 시즌 3 이후에 새로운 유저 주인공이 들어가서 좀 이야기를 진행하는 형태로, 왜냐면 서브컬처 게임에서 스토리를 멈출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여러모로 상황이 꼬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의도한 대로 진행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방향성 말씀드릴 때, 지금 이제 유입되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새로 이제 제작된 예쁘고 이제 좀 인기도 좋고 그리고 성능도 좋은 캐릭터들로 이제 계속 광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유입되시면은 이제 보는 게 K라는 이제 주인공,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K의 이름을 부여하고 이제 실제로 그걸 토대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K에 대한 애정은 사실 제가 가장 높을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유저분들이 봤을 때는 이 캐릭터는 뭐지? 약간 이런 좀 마인드를 얻게 되고, 이 호불호 요소 때문에 이탈하시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리 리니어를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 이제 스토리를 완전히 이제 폐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생각이고, 유저분들이 저희 게임의 첫인상 그리고 마케팅 유입으로 에셋으로 유입되는 분들이 그래도 내가 기대했던 게임성과 비주얼을 갖고 있는 게임이야,
라는 걸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이제 도입 스토리를 이제 새로 제작을 해가지고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도입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은 K 이후에 이제 다음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먼저 땡기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해당 스토리를 진행을 하고 기존의 이제 스토리를 어느 정도 이제 병행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일부 이제 통폐합되거나 아니면 삭제돼야 되는 메인 스토리도 분명히 존재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면은 아마 어떤 형태로 진행되셨는지 좀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기존 스토리를 저희가 유지하려는 가장 큰 목적은 딱 하나인데 메인 스토리를 포함해서 기존 이벤트 스토리나 외전 등에서 해당 캐릭터의 서사랑 캐릭터성이 완성된 애들이 너무 많아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데미 블라다라든가 아니면 데미 아스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닫히고 얘는 어떤 캐릭터성과 어떤 매력으로 서사를 갖고 있는 거야라고 저희는 이제 정의를 다 내린 상태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들이 또 사라지거나 하게 되면은 또 새로 유입되시는 분들이 똑같은 의문을 표현하겠죠. 데미 아스테는 뭔데 데미 그룹에 들어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실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리뉴얼되는 스토리 그리고 기존 스토리를 이제 양립시키는 형태로 좀 저희가 방향성을 잡고 지금 개발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지금 실제로 이렇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리뉴얼 작업을 아마 2월 달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은데 해당 작업을 지금 시나리오 파트장님과 같이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 좀 문제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인원 충원도 하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만 만약 이쪽이 조금 더 무게 중심이 실리게 되면은 시즌 4의 업데이트가 아마 2지역이나 3지역 정도 이후 어느 정도는 홀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사전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되게 예민한 문제잖아요. 사실 시나리오 부분의 수정이나 리뉴얼, 특히 이제 캐릭터 서사의 과정이. 저도 이제 이번에 직접 1, 2까지 보고 이제 시즌 3 에피소드 1 지역까지 이제 밀었는데 생각보다 완성도가 너무 높고 특히 재미있는 포인트들도 많고 그 소개된 그 서사나 말씀하신 것처럼 완성돼서 이제 된 내용들도 아스테도 그렇고 이제 여러 캐릭터들이 좀 어떻게 이제 후반부에 이어질지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 또 반대로 저한테 이제 개인적인 이제 메시지로 맨날 이제 K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제 협박성 멘트도 지금 날라오고 있고 근데 저는 관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유저의 한 마음으로서 사실 응원하고 있고 되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긴 해요. 그 K가 네. 있잖아요. 시즌 네네. 2에서 네, 시즌 2. 아스테를 보고 네. 그 마마라고 하는 듯한 그 표현이 약간 저는 제가 이제 해석한 건 K의 이상형은 혹시 아스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사실 이제 시나리오 라이터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겠죠. 네, 저도 이제 정확하게는 이거 공식 설정인가 이게 살짝 궁금했어요. 왜냐면 그 환상 속에서 바라본 거는 오롯이 이제 K의 관점일 텐데 어쩌면 K의 이상형은 아스테였나? 이게 너무 궁금했고 두 번째로 이제 라플라스가 일부러 이렇게 좀 정치적인 캐릭터로 이렇게 좀 쌓여 있나라는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되게 서사를 바라보고 있으면 라플라스는 되게 이 하는 거 없이 해줘 캐릭터거든요. 다 해줘. 사실 이제 나플라스는 이제 저희가 이제 초반에 제작할 때는 이제 매그놀리아라는 이제 그 도시의 이제 수장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만큼 이제 강한 힘을 갖고 있는데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수많은 콘텐츠를 이제 소비하시는 계층이시니까 사실 이제 더 기억에 잘 남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매력적인 악역 그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이제 맥스웰의 서사를 조금 더 니샤랑 맥스웰이 함께 진행하는 서사를 조금 더 이제 완성도 있게 쓰려다 보니까 좀 저희가 이제 계획했던 것보다는 나플라스가 좀 덜 매력적으로 그려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성능캐기도 하고 예, 지금은 이제 많이 안 쓰시지만 예, 초반에는 이제 자주 애용했던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니 좀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그 객관적으로 보면은 라플라스가 나쁜 짓을 한 건 없거든요, 사실.
네. 나쁜 짓은 상관없고 나쁜 짓은 맥스웰이 다 했거든요, 사실. 맥스웰이 나쁜 짓을 다 하고 이제 하드에서 좀 그 서사가 있다 보니까 매력이 있는데 라플라스는 그냥 힘들었지 찾아줄래? 해결해줘. 리샤야 힘들지 감당할래? 이런 거긴 한데 근데 저는 그런 서사를 발견하는 맛이 좀 되게 좋았어가지고 앞으로도 좀 기대가 큽니다. 요거는 제 개인적인 질문이었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제 요것도 이제 좀 실시간 아레나는 이제 언제 도입할지가 나왔는데 이제 이 조절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근데 요것도 사실 다 지금 밝혀지긴 했죠. 근데 이제 오히려 여기에서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앞에 이제 다 나왔으니까 오히려 이제 유저분들은 이제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실레나라는 도입이 결국에 강제될 것이냐 나에게 플레이로서 그리고 또 그 보상이 얼만큼 클 것이냐가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이 밸런스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저희가 이제 그 최상단에 있는 방향성은 사실 이제 피로도를 늘리지 않는다. 이제 이쪽이 조금 더 강한 그 요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제를 하거나 이제 보상으로 이제 후킹을 해가지고 이거 안 하면은 이제 좀 손해 보는 느낌이 들어. 이제 이런 요소는 이제 좀 가급적이면은 생각은 안 하고 있고 하루에 이제 한두 판 정도 그냥 좀 즐기려고 하면 이제 좀 재밌게 즐길 수 있어. 그냥 그런 체험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그도 이제 분산해가지고 정말 코어한 좀 과시욕이나 아니면은 좀 코어한 경쟁을 즐기시는 분들을 위한 리그도 준비하고 있는 거고 그냥 이제 게임의 재미의 한 축으로서 그냥 뭐 맨날 이제 몬스터 이레귤러 kit만 이제 잡고 그러는 건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다른 이제 좀 다수의 유저분들과 그냥 좀 새로운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일단 1차적인 포지셔닝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절대 이제 유저분들을 괴롭히거나 아니면은 이게 우리 게임의 이제 다음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컨텐츠야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를 감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뭐 사실 PVP를 즐기죠. 들어가면 결장부터 일단 눌러보고 얼마나 맞았나, 승패가 어떤가, 나에 대게 문제는 없나 뭐 이런 걸 보긴 하는데 이게 유저 성향에 따라 다른데 이제 저는 지금의 결장 정도면 사실 강제되는 건 없잖아요. 안 해도 뭐 유기해도 뭐 그만 이런 느낌이긴 한데 또 즐기시는 분 입장에선 좀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 뭔가 더 좀 나의 속도 18 장비를 선보이고 싶은 걸 이럴 수 있잖아요. 내 장비를 내 면역 셋, 내 추가타 덱을 맛보게 해주고 싶은데 이거 어디 보일 데가 없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오픈되는 거 보고 이제 또 조정하실 것 같고요. PD님께서 충분히. 네, 맞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요 PC 클라이언트 출시 계획인데 요거는 사실 저희가 이미 발표를 했죠, 그죠? PC 네, 맞습니다. 스팀으로 이제 제가 이제 강력하게 또 건의드리기도 했고 확실히 아우터 플레인의 뎁스가 모바일로 즐기는 것보다 PC로 즐길 때 훨씬 더 쾌적한 점이 분명 있는 것 같아서 요거는 저희가 빠르면 상반기 이때 뭐 못은 박아놨는데 요거를 최대한 빨리 이제 해서 이제 선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콜라보 캐릭터 출시에 대해서는 네, 콜라보 캐릭터는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서비스 진행하면서 이제 뭐 결정되는 부분이고 결국은 뭐 까놓고 얘기하면은 결국 이제 콜라보를 진행했을 때 저희가 수익이 좀 확보가 되는가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저도 서브컬처 쪽을 이제 뭐 굉장히 몸담은 지 오래됐고 본부장님도 이제 좋아하시고 그래가지고 콜라보에 대한 니즈는 당연히 있는데 이게 이제 쉽게 진행을 하면은 현재 저희가 나름 이제 정교하게 짜놓고 진행 중인 업데이트 스케줄도 다 무너지고 그리고 실제로 해봤는데 생각보다 이제 저조한 성적을 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두렵기도 하고 좀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당장의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류리온을 추가하면서 덤먼치 콜라보를 하고 이제 밸런스 관련된 이슈가 계속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번에 모나디오타가 들어가면 어느 정도 류리온 덱이 좀 억제가 될 것 같고 PVE에서는 사실 류리온이 아니어도 다 부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괜찮을 걸로 일단 보고 있고, 일단 저희가 기조로 잡고 있는 거는 일단 현재 콜라보 캐릭터들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일단은 유사한 성능이나 아니면 대체 픽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콜라보의 실질적인 진행에 대해서는 저랑 이제 본부장님이 조금 더 이제 서비스 상황을 보면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콜라보는 제가 남부럽지 않게 꼽긴 하거든요. 그 류리온 볼 때마다 그 주먹을 불끈 쥐고 제가 이제 많이 당해봤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또 이제 컨텐츠적으로도 지금의 서브컬처 시장이 굉장히 팽창 중이다 보니까 IP 홀더들이 쉽게 말해서 아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거의 날강도가 따로 없습니다. 뜯어가는 게. 그러니까 저희는 이 다크서클 내려오실 만큼 또 야근해서 준비해서 막 했는데 그걸 그냥 다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거의 다 가져가요. 그 수익 구조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커피를 팔았는데 100원 남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뜯어가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문제고, 두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저는 뭔가 콜라보를 하면 그 안에 세계와 우리의 세계가 만나서 하나의 세계관으로서 뭔가 설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기간적인 제한이 첫 번째로 걸리고 두 번째는 문자 수에 대한 제한도 걸려요. 지금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고단샤, 카도카와 뭐 다 만나봤거든요. 만나봤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이제 IP 홀더 자체가 저희에게 욕심이 없으면 그들은 그냥 하던 거 그냥 하시고 거의 돈 놓고 가세요. 뭐 거의 그 정도 분위기로 미팅을 해서, 아 이걸 해도 유저분들에게도 뭔가 즐거움이 아니고 그냥 또 그냥 돈 벌려고 이거 내놨네 이런 오해만 받기 쉽고, 저희도 저희대로 결국 기껏 했는데 그거 그냥 욕만 먹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만 빠지고 이런 거라서, 저는 지금 콜라보가 다소 좀 다르게,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오늘 우리 문명이 와서 세 곡 완창하고 갔는데 이런 문화적인 콜라보를 좀 더 심도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믹 마켓 가서도 작가분 한 명 잡아왔고 또 이제 계속 잡아와야죠. 산채로 이렇게 그려 이렇게 스토리 그려줘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쪽의 확장이 훨씬 우리한테도 좋고 유저한테도 좋고, 그런 굿즈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판매를 했을 때도 만족도도 높고, 우리 스토리 그려진 거 만화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아쉬움은 해소해 주시고, 류리온에 대한 꼬움은 PD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일단 모나드요타 추가되고 좀 추이를 보고 다시 한번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굳게 믿고 있겠습니다. 다음에 질문이네요. 이제 코믹월드, 일러스타 패스, AGF 등의 오프라인 행사 출전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게 이제 갑니다. 3월에도 제가 갈 거고, 후유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로드맵을 제가 이제 라방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상반기에는 국내, 이제 하반기에는 일본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일본 쪽은 확실히 오프 행사가 강해요. 그 컨텐츠의 퀄리티의 문제가 아니고 즐기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훨씬 더 뎁스 있게 깊이 들어간 걸 좀 좋아하는 것 같고, 우리 AGF도 제가 이제 가서 보면은, 그리고 이제 코믹 서코도 이제 가서 보면은 조금 더 이제 그 2차 창작이라기보다는 좀 더 굿즈 형태의 소진이 좀 더 많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책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많았고, 오히려 그 아크릴 굿즈나 이런 것들의 수량이 물론 적지는 않죠. 적지는 않은데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집중된 걸 보고, 이걸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겠다 내가 이거를. 그래서 석호를 가긴 합니다. 저희 굿즈를 지금 저기 뒤에 있는 실무진들이 열심히 준비도 하고 있고 맨날 저한테 잔소리도 하고 있어요. 그만 또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굿즈를 지금 저희가 이제 준비한 것도 받으셨겠지만, 지금 제 욕심은 저거 한 3-4배가 더 나와야 되거든요. 굿즈 종류가. 그래서 우리 게임에 대한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행사를 가질 건데, 이런 거 있잖아요. 트리컬은 집문서를 내놔서 제기를 했는데 우린 뭘 내놓을 거냐. 이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PD님한테 약간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소코 그 앞에서 지푸라기 그 집단이라도 깔고 무릎 꿇고 앉아서 한 번만 플레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걸이라도 한번 할까. 그랬더니 PD님이 대표님 하고 가시면 되겠네요. 얘기하셨는데 그런 이벤트를 포함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게임을 사랑해서 오신 거잖아요. 지금 토요일 이 황금 같은 주말에 오셔가지고 근데 이런 분들이 내가 하는 게임은 이런 것도 해. 그 사람들은 우리 진짜로 아껴줘. 우리를 아껴주는 게 아니고 우리 중에 하나야가 제 목표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돼서 제가 그 행사를 갈 예정이고 일본 쪽은 일본 쪽대로 한국 쪽은 한국 쪽대로 챙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 게임 규모에서는 오프 행사를 가면 안 돼요. 원래대로 지금 이 행사도 하면 안 돼요. 원래는. 근데 다 이거는 저는 그 신뢰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어떤 전사가 되어서 나가서 홍보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도 솔직히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요즘에 이 소비 트렌드를 보면 가성비라는 트렌드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어요. 이 게임뿐만 아니고 이만큼 우리인의 삶이 팍팍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소중한 상황에서 우리한테 한 푼 한 푼이라도 써주시는 분들에게 우리도 가성비 있게 돼야 된다. 야, 이 정도까지 해준다. 우리 게임은 이런 느낌을 받게 해주고 싶었어요. 이번 행사에서. 그래서 이 인원수에 안 맞거든요. 원래 묵명이가 팬 공연만 해도 기본이 미니멈 300명이에요. 300명이 안 모이면 공연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해줘. 데리고 온 건데 약간 뭐 이런 정도로 저희가 열성을 쏟고 있고 또 여러분들 이 모든 활동과 이 행사와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여러분들이 남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심을 얘기한다고 믿지 않잖아요. 행동으로서 이제 표현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잘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10번째 질문은 사실 제가 지금 그냥 한 것 같아요. 그 답변을. 이 소통은 계속 이어질 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1번 우리 성우님 관심 있으세요? 전 항상 관심 있습니다. 어떤 감사합니다. 관심 있어요. 이게 근데 좀 고민인 게 개발 여건도 그렇고 또 그 뭘 할 거냐. 그러니까 처음에야 뭐 오셨습니다 하면서 막 와 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실제로 게임에 관련이 뭔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코스터 분이랑 제가 이제 공식 방송을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이대로 결혼 생활이 끝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고민도 들고 오해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 해서 고민이 좀 있는데 어쨌든 뭔가 할 예정이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또 소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영 방향성은 지금까지 다 말씀드린 걸로 제 진심입니다. 저는 아우터 플레인의 진심이고 제가 좋아요. 제가 안 좋아하면 이런 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산적으로도 그렇고 BEP적으로도 그렇고. 하지만 저 진심입니다. 저는 저의 그노시스 베스가 사랑스러워요. 속도 330인 그노시스 베스. 저도 있는데 저도 이제 PVP를 한때는 이제 굉장히 즐겨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좀 과금을 많이 한 이제 유저다 보니까 이제 또 개발 PD인데 또 걸림턱이 되면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안 한 지 꽤 오래됐지만 너무 이제 계속 330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그게 이제 입문의 조건입니다. 저희 게 그 궁금한 거 하나 있긴 해요. 네. 그 일반 삼성 토너먼트 내일 참여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한 분, 두 분 정도 계시구나. 일반 삼성에서 네네. 만약에 토너먼트 덱을 짠다 했을 때 PD님께서 보셨을 때는 요 녀석이 진짜 유용하다는 거 추천할 만한 캐릭터 있으신가요? 일반 삼성 중에서는 뭐 사실 이제 결국은 속도가 이제 빠른 애를 택한다고 하면 이제 앨리스 정도나 달리아 정도. 결국은 이제 최근에 이제 달리아가 그렇게 이제 카운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면역 세수만 그렇게 캐고 계시진 않으니까. 앨리스를 깜짝 카드로 이제 기용하는 방법도 있고 달리아 베이스로 이제 속도 선턴잡이로 이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거의 안 쓰시는 것 같긴 한데 그 사실 엡실론도 전용 장비 효과가 상당히 좋은 편이어가지고 엡실론. 맞으면은 행계증인가 그게 꽤 많이 땡겨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생존이 좀 충분한 형태로 세팅하시면은 좀 그래도 좀 써볼 만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네 저는 이제 일반 삼성을 많이 안 써봐가지고. 요타가 상당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유용하더라고요. 요타가. 그래서 불사 때문에 아무래도. 맞아요. 불사도 있고 스턴도 거니까 아주 그냥 유린당했는데 아무튼 재미있는 얘기 잘 주셨고 저희 이제 앞으로 이렇게 Q&A 이제 해봤고 또 저희가 라방을 많이 하니까 궁금하신 사항들은 그때 항상 남겨주시면 저랑 대화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제가 이제 남기니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이렇게 또 마무리하기 위해서 또 마무리하면 또 아쉬운 게 또 있으니까 준비한 게 있죠, PD님? 네 맞습니다. 선물을 빨리 주시죠. 빨리 오픈해야죠. 네. 저희 참석해주신 분들 포함해서 영상 이제 뭐 짤로 이제 보실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발렌타인 오엘 코스튬하고 그 에테르 그리고 데미우르고스의 부름 100개를 준비했습니다. 박수. 잘 사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상상 이상으로 진심 어린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깜짝 선물까지 준비해 주셨는데요.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분은 자리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식적인 행사는 모두 종료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끝내긴 아쉬우니까 코스업은 세 분 모시고 촬영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업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삼장법사 아메의 노엘님, 모나드 요타의 레트님, 그노시스 비엘라의 조미님이십니다. 코스 퀄리티가 너무 높죠. 이왕이면 예쁘게 어플도 써가면서 예쁘게 찍어주시고 찍은 사진은 SNS나 그런 데 후기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힘차게 아우터 플레이는 너무 좋습니다. 행사 끝난 후에 코스분들과 셀카 찍으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 찍으실 분들은 살짝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모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멀리서 오셨을 텐데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집에 안전하게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